네,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FOMC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긴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또 해석을 했어요. 예,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네. 마무리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죠. 네. 이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제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다. 내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연준 의장도 이야기했죠. 물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FOMC 발표문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넣었는데요. 예, 제가 보기도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인데요. 예, 사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성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소비가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 실질 조속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떨어지고 요새 미국 집값도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부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FOMC 발표문 보면은 그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문구도 나오는데요. 네. 예, 제가 분석해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3월 한 번 올리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아마 4분기쯤 가면은 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아, 예. 그런 것들이 어제 그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지수 떨어지고 미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는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면 FOMC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네.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해석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우리나라 경기가 여전히 좋지는 않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 정말 안 좋죠. 예. 예, 최근에 그 1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고 네. 어제 뭐 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도 안 좋았죠. 다 안 좋습니다. 네. 예, 작년에 그 산업 생산 12월 보니까 많이 감소했거든요. 특히 서비스업은 그래도 네. 약간 증가했는데 제조업이 생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제조업 경기가 안 좋죠. 예, 그러면 제조업이 왜 이렇게 나쁘냐? 그림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했는데 좀 상품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 줄이고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경기는 아주 나쁘고요. 뭐 이가 더불어 가지고 네. 통계청에서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앞으로 경기를 판단해서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네. 뭐 선행지수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저기 빨간 선이 선행지수 순환 네. 변동치고요. 저게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계속 있어요. 떨어지네요. 예. 예, 저게 떨어지면 우리가 주식 비중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3,300 넘었다가 네. 2,20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예,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네.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런 것 보면은 뭐 산업활동 동향, 경기 종합지수 보면 네. 현재의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1월에 의외로 주식시장은 올라오고 네. 상당히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수출과 우리나라의 또 증시가 연동이 된다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증시가 너무나 잘 갔어요. 일단 수출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또. 예, 수출은 예. 안 좋은데 수출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주가가 전혀 고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아직도 예. 예, 그동안 그만큼 네. 적정 수준에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수출 증가율이 아마 증가율로 따지면은 네. 지난 1월 달에 마이너스 16.6%였는데요. 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증가율 마이너스 폭은 2월, 3월 가면서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지금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니까 미리서 반영했고요. 예, 그리고 수출이 안 좋습니다만은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주가 지수가 지금 낮은 수출 증가에 비해서도 전혀 가대평가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스피 과대평가, 과소평가와 관련된 지표도 지금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도움을 좀 들어볼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네.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이게 2021년 6월에는 한 36%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 연말 가서는 9월에 가서는 거의 10% 정도 네.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2,500 네. 뭐 근처에 왔어도 수출이 나쁘기는 나쁘지만은 전혀 뭐 가대평가된 건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과소평가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선행지수는 반등 가능성이 지금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는 예. 현재 경제 지표를 보면은 주식에서 돈 벌 수가 없다. 아, 계속 수출도 나쁘고 네. 산업 생산도 안 좋다. 그렇죠. 또 뭐 경제 지표만 성장도 보자면. 많이 떨어진다. 네. 이런 걸 보면 주식 투자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보다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보자. 네. 예, 그게 대표적으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건데요. 예, 그게 2021년 6월을 정점을 치고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떨어졌는데 네. 예, 지금 그림에 나가고 나오고 있네요.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치예요. 아, 예, 예측치군요. 그런데 저게 예. 3월을 저점으로 예. 올라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네.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예, 주가도 지금 오른 거죠. 네. 근데 저게 과연 오를 것인가? 네. 저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가가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네. 아마 2월부터는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한국의 금리 인상 사클이 거의 마무리될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정상화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선행지수에 재골 지수가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제가 처음에 그 재골 지수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 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기 때문에 재고일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네.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선행지수가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저걸 기대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예,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예.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예,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말씀해 예, 예, 주셨어요. 예, 그거 보고 또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지표들은 안 좋지만 우리 증시 1월에 많이 올라왔지만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뭐 아직도 전체적으로 예. 저평가 영역이고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은 보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뭐 3, 4, 5월 이 무렵에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현재의 나쁜 경제 지표만 보지 말고 미래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올해 그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소폭의 조정이 빨리 달려왔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고 주식 투자 측면에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내내 주식 시장이 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예, 뭐 이미 저는 저점은 지난해 9월 2,135가 그게 저점이었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네. 현재 경기가 너무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가파른 상승은 아닐 거예요.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은 이제 상향 추세로 전환됐다. 네. 그래서 올 뭐 내년까지 보면은 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주식 비중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